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담양 제지공장에서 소각 원료를 하역하던 협력업체 소속 운전기사가 작업 도중 숨졌습니다. 이 숨진 노동자는 당시 혼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용노동부는 공급계약을 맺은 제지공장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적재함을 비스듬히 세운 채 고형 연료를 내리던 20톤짜리 대형 트럭이 점점 옆으로 움직이더니 조수석 쪽으로 완전히 넘어집니다. 하역 중이던 연료들이 사고의 충격으로 사방에 흩뿌려집니다. 지난 11일 오전 9시 50분쯤 담양의 한 종이 생산 공장에서 장비 가동을 위해 소각하는 고형 연료 10여 톤을 실은 트럭이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쿵소리를 듣고 딱 몰려왔는데 뭔가 구조를 하고 싶은데 차량 문을 열 수가 없었던 상태. 사고 당시 차량 내부에서는 제지공장과 연료 공급 계약을 맺은 업체의 자회사 소속인 66살 장모 씨가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충격에 조수석 쪽으로 떨어졌던 장 씨는 119 구조대에 구출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노동자들은 당시 장 씨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평소에도 하역 작업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상차 하차 과정에서 원청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그게 아마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의 내용은. 장 씨의 부검 결과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즉 사고로 인한 사망이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사업장인 제지업체 측이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량 결함 또는 운전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 사업장 내에 발생한 사고 경우에는 원청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제지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하청업체 관계자를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광주 서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수사본부는 원인 책임자 규명과 관련해 철근 콘크리트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 2명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주 붕괴 사고 관련 입건자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6명, 감리 3명 등 13명입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핵심 관계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학동 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광주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시민이 숨지고 다쳤지만 원청 회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전 회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책위는 학동 참사에서도 수사기관은 불법 정황이 분명하지만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경찰과 사법기관의 수사도 비판했습니다. 지난 11일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 NCC 3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파란 박스를 들고 여수의 한 업체에서 나옵니다. 지난 11일 폭발 사고가 난 여천 NCC가 사고로 숨진 3명을 고용한 협력업체입니다. 경찰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여천 NCC 3공장 현장 사무실과 하청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 등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사망자 4명의 사인이 충격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나온 만큼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정밀감식을 통해서 사고 원인이 어느 정도 나와야 저희 수사 방향도 결정될 것 같고 안전관리나 그런 부분, 현장 감독 책임 이런 부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고용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경영 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수사해 책임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잇따른 중대재해로 노동자들은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산업재해 숫자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일 뿐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도 하루빨리 사고 원인을 규명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사고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동일한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를.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편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서는 10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오후 6시 기준으로 1,5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이후 10일째 1,000명대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2월 누적 확진자도 벌써 15,000명을 넘겼습니다. 전남에선 병원과 노인복지센터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21개 시군에서 88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등 미접종 고위험군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야의 셈법도 더 복잡해졌는데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막판 수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아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정권 교체,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대선 막판 최대 변수로 꼽혔는데 성사 여부와 함께 호남 민심 향배를 놓고 여야의 셈법이 더욱 복잡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게 왔다는 위기감 속에서 오히려 지지층 결집 효과가 가속화할 것이란 희망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역 민심이 돌아서고 있고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계기로 그동안 다소 느슨했던 당의 조직도 하나가 되고 있다면서 텃밭 민심을 되돌리려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호남이 뭉쳤을 때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이뤄냈습니다. 개혁을 완수하라는 호남의 명령은 그 어떤 저항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전과는 달라진 지역의 반민주당 정세에 기대서 호남 25% 득표로 목표를 올리고 중도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일화 제안 이후에 호남 민심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윤석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모레 또다시 광주를 찾는 등 호남, 특히 2030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젊은 유권자들 반응이 정말 너무 좋아서 저희가 좀 목표를 상향했는데요. 조심스럽게 30%, 최소 30%까지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예측합니다. 특히 여야 각 당은 코로나 여파로 대규모 유세몰이식 선거운동이 어려워진 만큼 지역 민심의 파고들 틈새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초박빙 속 야권 후보 단일화까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20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첫날인 내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내일 오전 전주를 방문한 뒤 오후에 광주를 찾을 계획입니다. 심 후보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과 화정동 분향소를 둘러본 뒤 퇴근 시간대부터 터미널에서 유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심 후보가 광주에서 민주당의 일당 독점을 막고 붕괴된 광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선거운동 첫날 호남을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마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장기간 도주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초대 전당장에 이강현 전 KBS 아트비전 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강현 신임 전당장이 KBS PD를 시작으로 드라마 제작과 콘텐츠 유통, 국내외 전시와 공연 개최 등 방송과 문화산업 전반을 섭렵한 전문가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그동안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해 7년 동안 전당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30만 개를 확보해 중증 장애인과 임산부에게 우선 배부합니다. 광주시는 민간 물량 30만 개를 확보해 이번 주에 키트 확보 접근이 어렵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중증 장애인과 임신부 4만여 명에게 1인당 8개씩 우선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선별진료소나 병원 방문이 어려운 임신부, 12세 미만 아동들에게 자가검사 키트를 지난 7일부터 제공하려고 했지만 정부 방침 변경 등으로 공공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시즌2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엔지니어링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에픽을 내일 방문해 광주 사무소 개소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주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에픽에게 광주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추진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 배터리 시험동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광주 전남 개인 사업자의 대출 잔액이 매년 1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과 신한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광주 전남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각각 3조 4천억 원과 2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 광주는 1조 6천억 원, 전남은 4천억 원이 늘었고 비율로는 광주가 46%, 전남은 19%가 증가했습니다.